올 2016년 10월 22일 날 시행했던 올해 마지막 정기시험 필기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컴퓨터 일반 20문제하고 스프레드시트 엑셀 일반 20문제 나왔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 또 요즘 최근에 나왔던 문제, 새로 나온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출제 경향은 시험본부에서 밝혔던 얘기처럼 그 뭐랄까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 그 정보 보안에 관한 거, 윤리에 관한 거 이런 쪽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 그랬어요. 우리 멀티미디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대용량성, 쌍방향성, 디지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멀티미디어가 뭐 압축 기술이 발전되면서 멀티미디어가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즉 이미지, 동영상 이런 오디오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하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이용되므로 호환이 돼야 돼요. 호환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호환성을 맞춰놓고 쓰는 겁니다. 자, 정보사회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들은 아날로그화 시킨 것이 아니라 뭐다? 디지털화해야 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파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비디오 테이프에 담은다는 거예요. 테이프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꺼내보기 불편하잖아요. 컴퓨터용 파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거네요. 자, 2번 문제 소프트웨어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한 거를 블록 잡아서 꾸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우리는 명령어라고 부르고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죠. 오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라클은 기업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어렵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 같은 거예요. 근데 윈도우 안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림판, 메모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윈도우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그림판이나 메모장 같은 경우도 윈도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뭐다?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예.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딱히 뭐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윈도우가 돌기 위해서 밑받침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는 눈에 탁하니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래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 어플 더 줄이면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면 앱이다. 앱, 어플이다. 즉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 그러는 거예요. 앱. 근데 앱은 앱대로 따로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앱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프린터가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작동되게끔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어와 처리.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이런 게 있어요. 좀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뭐냐면 윈도우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메모장이나 이런 것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노래를 작곡을 하거나 뭐 건축 설계를 하던 엑셀을 하던 동영상을 편집하던 포토샵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하던 간에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료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고요.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작업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작업관리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자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켜면은 사용자가 USB 메모리를 꽂으면은 USB 메모리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다 복사해서 붙여야 되고 또 내가 거기 있는 걸 데이터를 불러와서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작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운영체제라고 부르죠. 운영체제. 윈도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지는 거지 번역 프로그램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 내에 있는 항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냐 제어냐 그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말이 IPv6 주소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IPv6 주소체계 기억나시나요? IPv6은 어떻게 생겼고 IPv4는 어떻게 생겼고 IPv4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IPv6은 어떻게 되고 IPv4는 어떻게 되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6비트씩 8부분이에요. 얘는 뭐다? 16비트씩 8개가 모여서 128비트가 돼요. IPv4는요. IPv4는 8비트씩 4개가 모여서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32비트. 이게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진수로 표현해요. 여기는 16진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콜론이죠.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IPv4는 10진수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네, 점으로 마침표로 구분합니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캐스트가 세 가지가 보이네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게 틀렸네요. 세미콜론이 아니죠?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IPV를 사용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IPv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IPv4하고 IPv6은 어떨까요? 호환이 어떨까요? 호환이 잘 되죠. 정보사회 문제점. 정보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컴퓨터 도사들만 살고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상생활들이 많이 늘어나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무진장 많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자세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몇 시간씩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막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VDT 증후군이라 그래서 비디오 화면 장치죠, 디스플레이 화면 장치죠, 터미널 화면 장치예요. 이런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또 화면 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서 뭐 임신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각종 직업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직업병. 저 같은 경우도 직업병이 있죠.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눈이 많이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관절이 약하대요. 운전.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이 사람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많이 못하는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약해진대요. 다리 구부린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어깨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어깨 근육이 망쳐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보통 교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50분 하고 10분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쉴 시간이 없죠.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정보사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편중되나요?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컴퓨터를 정보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컴맹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잘하는 부류, 컴퓨터를 모르는 부류. 오죽하면 제가 컴퓨터를 오래전서부터 전공하고 하다 보니까는 난 컴퓨터 일을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은 너는 컴퓨터 잘해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정보 차이가 감소가 아니라 계층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SNS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죠. 예. 5번 정당한 사용자가, 자,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잠깐 떠났어요.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비인가된 사용자가, 지나가는 과객이 컴퓨터가 켜져 있네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도 하고 있었고 뭐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범죄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 용어는 처음 나왔어요. 피기백이라고 하는데, 피기백. 이 피기백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용어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하여튼 스패밍은 뭐예요? 스팸은 통조림 스팸처럼 맛있다 보니까 그거에 길들여지면 다른 걸 못한다는 전자우편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스푸핑도 아니고 스니핑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이건 아니거든요. 피기 패킹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좀 새로운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주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 형태가 뭐냐라 그랬는데,
버스형은 뭘까요? 버스형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버스형은 이거예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요. 이렇게 통신망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천지사에 뭐 떨궈주고, 강릉에 뭘 떨궈주고, 대구에도 떨궈주고, 광주에도 떨궈주고, 목포에도 떨궈주고, 버스에서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트리형은 뭐예요? 트리형은 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나무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무처럼 돼 있어서 밑에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파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가지가 있고. 성형은 서울에서 부산, 뭐 인천,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목포, 부산 이쪽에 있나요? 부산, 뭐 제주, 이렇게 선이 네트워크 어떻게 됐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별처럼.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주 컴퓨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가 다 올섭이 되는 형태예요. 예. 버스 스타형이라고 하는 성형은 별이란 얘기예요. 별 성태 써서 이 스타형이 가장 저렴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중앙 컴퓨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되게 불편한 거죠. 메시는 그물입니다. 그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게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데 거쳐서 가면 되죠. 막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강릉 가서 강릉에서 인천으로 직접 가도 되죠. 여기서 또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메쉬형입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메쉬형은 가급적이 안 해요. 가급적이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메쉬형을 쓰겠죠. 그물처럼 만들어 쓰는데, 하여튼 답은 성형이다라는 거.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한다 그랬어. 송수신. 보내고 받고 할 때. 여러분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기 하잖아요. 이럴 때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FTP예요. FTP라는 말 뜻이 파일 송수신한다는 뜻이에요. 본래 전자우편은 글자만 보내고 받는 거죠. 첨부 파일을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택배가 있어야죠. 옛날에 소포로 보냈잖아요. 소포.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소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FTP예요. FTP 기능 아직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예.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자,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대요. 노트북을 인터넷을 하려고 그랬나, 이게 인터넷을. 그럼 뭐로 연결해야 될까요? 와이파이란 말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자,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유선이죠, 유선. 컴퓨터에 인터넷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유선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해요. 이더넷. 유선은 이더넷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건 뭐죠?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는 뭐다? 와이파이예요. 그 다음에 통신망이 아니라 마우스를 연결하거나 또는 키보드를 연결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그래서 가번에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 그러면 와이파이, 무선 마우스를 PC나 노트북 연결했다 블루투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유선으로 연결했다 이더넷. 그래서 가는 B 와이파이고 나 무선 마우스는 블루투스 A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 이더넷이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형식이라고 되는데 비트는 뭐냐면요 0이냐 1이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1비트 그러면 0이다 1이다 신호가 들어오면 1이고 신호가 안 들어오면 0이고 이런 게 비트인데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니블은 4비트가 모이는 거예요. 비트 4개가 모여야 니블이 되는 거예요. 8비트는 뭐다? 바이트.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워드는 4바이트로 모이면 풀워드, 8개로 모이면 더블워드, 2개가 모이면 반토막 하프워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필드는 항목이죠. 우리가 회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연락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항목, 필드라 그래요. 그런 필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한 사람에 관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관한 레코드. 그런 레코드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파일이 되는 거죠. 파일. 그런 파일들을 또 이것저것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액세스라는 PC용 액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도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기능.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왼쪽에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문서 라이브러리, 비디오 라이브러리, 사진 라이브러리, 음악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제가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프로그램이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그래갖고 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는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 저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목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는 폴더를 만들죠. 여기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뭐를 저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폴더 있잖아요. 기존의 폴더를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에는 USB 메모리 같은 이동식 장치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만 연결이 돼요. 예. 폴더와는 달리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모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편해요. 예. 윈도우 XP에는 없었던 기능들이라서 편해요. 근데 안 해보니까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어렵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 만들어 놓고 사용해보면 되게 편하더라 이거죠.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 야, 네 차가 좋아 내 차가 좋아 하고 서로 성능을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 차 얼만데 내 차 얼마야, 너 연비가 얼마고 나 연비가 어떻게 돼, 에어백이 몇 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배기량 200마력인지 뭐 300마력인지 이런 배기량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엔진이 몇 개 통이냐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7이 좋으냐 윈도우 10이 좋으냐 리눅스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렇게 운영체제마다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일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엑셀을 실행해 놓고 나서 작업하는 동안에 인터넷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안 들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영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엑셀도 할 수 있고 엑셀을 실행해 놓고 파워포인트 실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뢰도, 정확도, 그 다음에 일괄 처리가 아니라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즉시 처리.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예. 요거는 운영체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맞는데 기존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기능사, 정보처리 관련된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커말에는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윈도우 7에서 인쇄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쇄 명령 걸어놓고 프린터를 고르죠. 근데 고르기 싫으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인쇄되게끔 지정해 놓은 게 기본이에요. 인쇄 중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중단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쇄 중인데 취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5000페이지 분량의 인쇄를 잘못 걸었어.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5000페이지 다 인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작업 중인 것도 취소가 가능해야죠. 근데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인쇄 중에 또는 인쇄 대기 중인 거를 용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매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취소하고 다시 인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가급적이면 다 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우리 책의 그 요약집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만 쓸 수 있어. 일주일 동안 써보다가 마음에 들면 사용해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3일만 써볼 수가 있고 어떤 건 3개월도 쓸 수가 있고 약간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우리는 쉐어웨어라 그래요. 쉐어웨어. 홈쇼핑에서도 그런 얘기 하대요. 일주일만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 사용했는데 취소하면은 물러주나? 근데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쉐어웨어라 그래요. 두 번째, 1차 테스트 버전으로 나온 건 알파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 버전. 알파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개발 회사에서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나서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요청해요. 그걸 우리는 알파 테스트라 그래요. 알파 테스트. 그러니까 알파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고쳐요. 또 그래서 고치고 나서는 전문가한테 다시 알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한테 얘를 공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베타 테스트라 그래요.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타 버전, 베타 소프트웨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베타 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베타 테스팅을 하고 나면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시판하는 거예요. 무료로 내놓든지 돈을 받고 하든지 간에. 근데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도 해야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핑이라는 기법은 뭘까요? 모핑은 마법에 걸린 왕자가 개구리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누군가가 열렬히 사랑해주고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대요. 우리 동화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디즈니에. 그런데 이제 공주가 개구리가 안쓰러워 눈물을 떨어뜨리니까 그 눈물이 떨어져서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왕자로 변하죠. 1차 모습 개구리, 2차 모습 왕자. 그러면 개구리에서 왕자 모습으로 서서히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시스템 도구,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범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고 보조 프로그램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여기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이거죠. 그렇죠? 시스템 정보였어요. 자, 시스템 요약은 뭐예요? 지금 시스템 요약 보이죠?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어디 있지? 여기 아미바이오스 제조업체, OS 제조업체는 MS고요. 그 다음에 CCM 제조업체는 OEM이고요. 그 다음에 CPU는 펜티엄 듀얼 코어고요. 부팅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표준시를 쓰고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가상 메모리 얼마를 쓰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하드웨어 리소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를 눌러보면 충돌, 공유, 뭐 DMA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구성 요소에는 멀티미디어, CD롬, 그 다음에 이쪽에 저장 장치의 드라이브, 디스크, CPU하고 저장 장치를 제외한 입출력 장치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저장 장치, 저장소 있잖아요. CPU에 관한 건 없어요. CPU에 관한 건 없는데 저장 장치에 관한 이야기는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장 장치에. 예.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근데 이거는 안 들여다보면 모르죠. 이 화면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있네? 어렵네? 라고 했을 거고, 저도 자세히 안 들어가 봐요. 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거든. 이런 거 몰라도. 구성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장 장치는 보여주고요. CPU는 아까 안 보인 것 같아요. CPU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은 드라이브 네트워크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또 옳지 않은 거는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이 잘못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USB 인터페이스 어떻게 사용하죠?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메인보드, 내 컴퓨터하고 본체하고 USB 케이블이나 USB 메모리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접속하는 환경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는 얼굴이고 인터는 연결하는 거니까 개체와 개체, 덩어리와 덩어리, 기기와 기기를 서로 연결했을 때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직렬 포트가 있고요. 직렬 포트가 있고 병렬 포트가 있고, 직렬 포트는, 병렬 포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뒷면에 보면, 컴퓨터 뒷면 화면이 열리면 좀 보여드릴게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제가 뒷모습 그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이 그림. 여기는 지금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는 PS2라 그래요. PS2. USB 단자 있죠? USB 단자 다 아시는 거고요. 요 핑크색, 보라색 요게 병렬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 요게 직렬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모니터 단자고요. RGB라고 하는 단자인데 요게 직렬이고 요게 병렬이에요. USB는 뭐냐면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요. 유니버셜 시리얼. 얘도 직렬이에요. USB도 직렬입니다. 근데 기존의 직렬보다는 병렬이 빠르고요. 직렬은 느려요.
오는 길 가는 길 두 가닥밖에 없어요. 근데 병렬은 어때요? 여러 개가 가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니까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병렬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병렬이 좋긴 좋은데 병렬을 불편하니까 빠른 증렬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런 USB 방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직렬 포트보다는 USB가 훨씬 빠르죠. 그 다음 USB는 컨트롤러 한번 볼까요? 내 컴퓨터에 가서 USB 컨트롤러를 한번 볼게요.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USB 단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컨트롤러예요. USB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가 몇 개 붙어 있어요? 5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 컨트롤러예요. USB 범용 직렬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내 컴퓨터 안에 USB는 몇 개까지? 127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일하다가 중간에 급히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USB 꽂혀 있는 거 그냥 훅 빼서 가면 돼요. 컴퓨터가 작동 중에 꽂으면 알아서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작동되는 거. 그 다음에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가능하잖아요. 핫 플러그인. 다른 말로 핫 스와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다 지원해요. 좋아요. 자, USB는요 2.0은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쓰고요. 3.0은 USB 3.0은 파란색을 씁니다.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자, USB 파란색 단자가 있어요. 그럼 뭐다? 얘는 3.0이다 3.0은 2.0보다 10배 이상 빨라요. USB 2.0보다는 3.0이 훨씬 빠릅니다. 좋아요. 레지스터는 뭡니까? 우리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CPU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머리는요 기억 기능도 있어요. 기억 장치도 있죠. 대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또 있잖아요. 손해 뭐 전두엽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여러가지 뇌 구조가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CPU는 연산 기능, 제어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연산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기억을 시켜줘야 되는 기억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억 공간을 우리는 레지스터라 그래요.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많이 활용되고요. 근데 CPU에 있는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빠를까요? 느릴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CPU에 들어있으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당연히. 바늘을 콱 찔렀으면 바늘이 찔렸네, 피가 나네, 아 아프구나, 아 아파요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바늘을 찌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죠. 응답이 빠르단 말이에요. 훨씬 빨라요. 본능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말들은 다 맞는 말들입니다. 특히 ALU에서 연산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라 그래요. 어큐뮬레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요. CPU는 제어 기능, 뭐 연산 기능을 합해 놓은 거예요. 자, 제어 장치에는, 연산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가를 보는데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책을 아예 표시를 해 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35페이지 35페이지 보면 38번 있어요. 중앙처리 장치 레지스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번에 제어 장치 들어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연산 장치 들어있어요. 자, 제어 장치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의 번지수를 메모리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사실 그것도. 예.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 명령어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명령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 디코더라고 하는데 이것도 레지스터입니다. 예,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레지스터예요. 예를 들면 는 5 더하기 3 그러면 야 5와 3 더해란다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하기가 뭔데? 명령 해독기가 쫓아가 가지고 야 더하기는 이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5와 3을 내가 더해 줄게. 명령 레지스터가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산장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연산장치에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있죠. 중요한 거예요. 가산기라는 말이 나와요. 가산기는 뭐냐면 실제로 계산하는 이제 회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연산을 하는 거냐면 덧셈이에요. 덧셈을 수행합니다.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뺄셈은 보수기라고 하는 보수기. 네, 뺄셈을 위해서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를 처리해주면 그걸 가지고 더해주면 뺄셈이 돼요.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덧셈을 여러 번 하면 되겠죠. 200 곱하기 30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을 3000번 더해주면 돼. 근데 3000번 일일이 더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다른 회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로테이트, 쉬프트 뭐 이런 회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주면 계산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나눗셈은 뺄셈을 반복하면 나눗셈이 되겠지만은 또 그런 장치들을 또 따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누산기. 예, 계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회로. 누산기는 영어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다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도 나오죠. 거기야 아까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5, 3 더하기를 다 분해해요. 그래서 5와 3은 어디다가 데이터 레지스터가 기억을 하고 더하기는 누가 기억한다? 더하기는 어디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억 공간에다 일단 저장을 해놔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잠깐만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어디 있나 찾아볼게요. 더하기가 들어있네요. 더하기를 누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이제 더해라 명령을 걸면 명령 레지스터가 내가 계산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 더하기가 뭐냐? 그럼 명령 해독기가 더하기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겠죠. 그렇게 실제 5와 3을 더하면 8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8을 누가? 누산기가 그때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산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 계산한 거를 화면에 보여주고 말 거라면은 끝나지만 프린터로 인쇄하라 그러면 프린터가 또 작동돼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쭉 밟는 거예요. 컴퓨터 회로들은 이렇게. 아까 요 6가지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안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연산장치에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3가지는 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맷은 뭐 하는 겁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집을 내가 새로 지으려고 그래. 그럼 집을 허물어야죠.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둥그런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운동장 길처럼 여러 개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 그 트랙을 구간으로 굉장히 많은 구간으로 섹터를 나눠 놓고 있어요.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작업을 하는데 포맷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 다 치워져요. 자, 포맷 요소 중에서 파일 시스템은 문자 파일, 영상 파일 이런 파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뭐라 그랬어요? NTFS로 할 거냐 FAT32로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기 USB 메모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포맷한다 그러면 NTFS로 포맷할 건지 이런 거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예. 얘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를 기억시킬 때 뭐냐면 내가 어떤 파일을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내 하드디스크나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어디가에 저장이 돼야 하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USB 메모리 안에 뭐 폴더가 많이 있잖아요. 파일도 있고요. 이 파일과 폴더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 눈에 보기 좋게끔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 포맷을 할 때 이 파일 시스템이 중요한데 처음에 나온 건 뭐였냐면은 FAT 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는 FAT 16이라고 불렀어요. 초기고 그 다음 FAT 32라는 게 나왔어요. 32비트 방식으로. 그 다음에 NTFS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NT는 뭐냐면 서버용 윈도우라고 하는데 서버용 윈도우 NT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줄말, 그래서 NTFS라고 합니다. NT는 서버용 윈도우라고 그랬어요. 서버용 윈도우. 서버 네이버 컴퓨터 이런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 서버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고요. 서버용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아리안거를 쓰는 게 아니고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서버들은 거의 다 MS 빼놓고는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다 리눅스라는 걸 써요. 리눅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MS 같으면은 서버용 윈도우로 해서
윈도우 2000, 윈도우 2008, 윈도우 2013 이런 서버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NT라고 불리는 걸 갖고 써요. 근데 이런 서버들은 똑같은 컴퓨터처럼 보이지만 안에 기능들이 달라요. 훨씬 더 고가의 장비를 쓰는데 우리 컴퓨터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를 사용하지만 서버는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빨라야 되고요. 하드디스크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NTFS라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FAT32, FAT16 다음에 NTFS가 나왔는데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는 FAT32냐, NTFS냐 이런 걸 묻는 거지. 여기에는 영상이 들어갈 거다, 뭐가 들어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들은 맞고요. 자, 윈도우 7에서 자 보세요. 여기 윈도우 7이라는 C 드라이브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윈도우즈 폴더 안에 뭐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걸 지워도 되느냐 이거지. INI는 뭘까요? 이니셜 초기 값이 들어있어요. 초기 값. 이 초기 값을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안되죠. EXE는 뭡니까? 실행 파일. 우리가 바탕화면에는 아래 한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 한글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이콘, 실제 아래 한글이나 실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다 확장자가 EXE예요. 보여드리면 여기에 notepad.exe라고 써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을 영어로 노트패드라고 부르나봐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안에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TMP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temporary, TMP, 템프. 여기도 템프 있어요. 보시면 C 드라이브 안에 템프 뭐가 많이 들어있죠. 이거 다 지워도 돼요. TMP도 있어요. TMP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도 템프가 있네. 여기 템프가 있어. 윈도우즈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이 템프 이거는 지워도 된다고. 이거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돼. 음식을 만들어야 돼. 자, 돈가스를 해달래 애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넣고 넉넉히 두르고 튀겨야죠. 돈가스를 애들 먹고 싶다 하면 튀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임시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돈가스를 다 튀기고 나면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치워놔야 돼. 그대로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사람이 물건을 못 쓴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예,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을 세척한단 말이에요. 설거지 한단 말이에요. 다음 사람 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싱크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싱크대 안에는 설거지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릇이나. 그런 거 템포럴이라 그래요. 임시 공간이에요. 이런 템포럴리는 지워도 상관없어요. TMP는요. 예. 나머지들은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잘못 지웠다가는 컴퓨터가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모니터에 전원은 들어와요.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와. 하얗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좋아할까? 1번 전원 코드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들어왔대. 그럼 1번은 아니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문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문제가 생겨도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해상도가 달라도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검게 보여요. 화면에 글자가 안 뜬다고.
근데 이렇게 하얀 현상이 발생하는 하얀 현상. 이거는 뭐냐면 모니터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저는 아직 백화 현상을 못 봤어요. 모니터를 켜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나 봐, 허옇게. 글자도 안 나오고. 이거는 모니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니터의 문제. 예. 모니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모니터가 색깔이 허옇게 나오는 백화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윈도우 상에서 문제도 아니고 그 그래픽 카드 문제도 아니고 그래픽 카드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화면에 꺼멓게 떠요, 대부분. 그리고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잖아요. 이 뒤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고 빼면 케이블이 분리가 됐습니다. 와서 뭐가 그렇게 껌뻑껌뻑거려요, 모니터는. 그래서 4번은 답은 4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첫 번째 정렬. 정렬은 뭐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입력한 날짜, 최근 날짜하고 이전 날짜하고 봤을 때 최근 날짜가 크죠? 이전 날짜가 작습니다. 그럼 이전 날짜가 보이고 그 밑에 최근 날짜가 나오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뭡니까? 지금 날짜, 최근 날짜, 큰 날짜가 위에 있는 거고 예전 날짜가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했어요. 내림차순은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로 보이는 거고, 예. 지금 설명은 오름차순을 설명한 거고요. 조금 말이 헷갈리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은 정렬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자, 이건 뭔가 보세요.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찾으래요. 사과나무 종류가 사과죠.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18, 10, 그렇죠? 사과나무에 대해서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8하고 10하고 10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INT는 뭐고 트렁크는 뭐고 라운드는 뭐고 라운드 다운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돼요. 18, 10, 10이면 38이죠. 38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는 거죠. 자, 먼저 INT나 트렁크냐 라운드냐 라운드 업 다운이냐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동일해요. 라운드나 라운드 다운은 어떻게 했어요? 소점이야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INT 함수는 뭐예요? 값을 벗어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죠. 자기 값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뭐죠?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린다. 그 다음에 라운드는 뭐죠? 라운드 가로 열고 값 자릿수가 0이에요. 이건 뭐죠? 소수 이하 없이 반올림하는 거죠. 라운드 다운은 뭐죠? 값하고 자릿수를 0으로 놨어요. 이건 뭐죠? 소수 이하 없이 내림하는 거죠. 그러면 라운드는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죠. 5.5 그러면 어떻게 돼? 6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INT는 5.5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죠. 트렁크는 5.5 그러면 5죠. 라운드 다운은 소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5.5 그럼 5가 되죠? 내리는 거니까. 근데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5.5 같으면 6 될 수 있잖아요. 6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5를 기준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고, 근데 위에 INT나 트렁크나 라운드다운은 무조건 5가 벗어나도 5를 넘더라도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참 좋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요. 그런데 지금 사과나무의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18하고 10하고 열이면 얼마예요? 18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면 38이고 나누기 3하면 어떻게 돼요? 12.6666 나오나요? 자, 38을 3으로 나누면 12.6666 되잖아요. 그러면 INT는 12가 되고요, 트렁크도 12가 되고요, 라운드 다운도 12가 되는데 라운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13이 되잖아요. 1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라운드 밖에는 답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엑셀에서 보면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림, 도형, 스마트 아트, 클립 아트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고요. 워드 아트는 텍스트 그룹에 있습니다. 글자 쓰는 거니까. 엑셀을 실행해보면 엑셀을 하면 삽입 탭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삽입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고 텍스트 그룹이 따로 있는데, 이 워드 아트는 뭐다? 텍스트 그룹에 가 있어요. 일러스트 그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15년) 이상이면서 그랬네요. 뭐뭐이면서 그랬으니까 뭡니까? 같은 줄. 뭐뭐이거나 그러면 다른 줄.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의 항목은 좌우로 펼쳐지는 거예요. 좌우로 펼쳐지는 게 조건이고, 위아래 조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거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저도 전혀 설명을 드린 적은 없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유라고 써있어요. 고유적인 데이터가 몇 개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성명이란 글자 고유죠. 성명 2번 안 나왔죠? 한 번만 나왔죠? 이상용서부터 김수정까지 여기는 8개, 성명까지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마 1급, 커마 2급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얘들은 어때요? 해요? 반복적으로 나온 애들이죠. 고유 데이터가 아니죠. 그럼 고유 데이터는 몇 개 있다? 왼쪽에 8개 하고 위에 하나하나 해서 총 10개 있다. 고유 데이터. 그러니까 고유 또는 만약에 중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하고 합격은 중복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유 또는 중복에서 고유 데이터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중복 데이터도 있긴 있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참 문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수검자 입장에서는 생판 못 보던 게 나왔으니까 답답하죠. 자, 여기도 보면 찾기라는 게 나와요. 찾기. 뭐를 찾아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기 바꾸기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어요.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도 있고요, 메모 안에 들은 텍스트 찾을 수 있고요, 다 찾아요. 그리고 아래 한글은요, 찾을 때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Z자나 N자 같이 찾아요. 왜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찾는 기능 없어요. 밑에 거 다 찾으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찾긴 하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있어요.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음 찾아라 그러면 거꾸로 찾아요. 내려가면서 찾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찾아요. 우리 엑셀에서는 엔터 치면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리안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찾기, 바꾸기. 찾기와 바꾸기. 바꾸기는 찾아 바꾸기라 그래요. 자, 이건 뭐죠?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라, 내려가면서 찾아라, 통틀어서 찾아라. 이게 기능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폼에 가서 찾기를 가보면 바꾸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찾기라는 말만 있지 거꾸로 찾는 방법, 올라가면서 찾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아라? 쉬프트하고 다음 찾기를 누르면 역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엑셀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거꾸로 올라가는 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엑셀을 모르는 사람에서는 찾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표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란 뜻이었죠. 모든 것. 그래서 이름 중에서 김별표라고 치면 뭐가 된다? 김시성을 가진 사람 모두 다 찾아라, 이런 얘기죠. 예. 와일드카드라는 것도 설명이 나왔네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실습할 때는 매크로를 만들었지만 바로가기 키는 안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점수가 있고 여기 100 여기다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합계 구하기 컨트롤 나는 쉬프트 S 대문자 S를 누르면 합계 구하기 썸의 줄임말을 써서 대문자 S를 누르면 합계 구하기가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는썸 가로 열고 엔터를 탁 쳐요. 그리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눌러요. 자, 그러면 제가 컨트롤 대문자 S를 누르면 합계가 탁 만들어져요. 자, 컨트롤 S 이렇게 합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매크로 이름이 뭐였냐면 합계 만들기예요. 너무 길어요. 합계라고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에 가서 이게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합계 구하기를 합계라고 바꿔요. 합계라고 만들어요. 뭐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 빠져나오면 가서 보면은 합계로 바뀌어 있어요. 자, 옵션에 가서는 나는 컨트롤 쉬프트 S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 S를 누를 거야. 소문자 S를 누를 거야. 그럼 소문자 S가 돼요.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쉬프트가 붙어요.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됩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매크로를 뭐로 바꾼다 그랬냐면 소문자 S로 만든다 그랬어요. 소문자 S. 근데 본래 컨트롤 S가 뭐였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되잖아요. 세이브 저장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컨트롤 S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지 저장 안 돼요. 즉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키가 컨트롤 S를 누르면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이 돼요. 근데 윈도우나 엑셀이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 컨트롤 B 그러면 진하게 굵게 표시되는 거, 컨트롤 C 복사, 이런 기능이 멈춰버려요. 매크로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네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계열의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국어 영어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볼까요? 자, 영어 점수를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자,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국어가 앞에 있죠? 국어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요. 왼쪽에 파란 게 국어고 빨간 게 영어예요. 왜? 국어가 앞에 있고 영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국어를 내려, 영어를 올려. 그럼 영어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영어가 앞에 가 있어요, 이제는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바꾼다? 데이터 선택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차트 이동? 차트 이동은 뭐야? 여기 시트에 있는 차트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쓰는 게 차트 이동이고, 이건 아니고. 영역 서식은 뭐예요? 여기다 컨트롤 1번 눌러서 배경색을 어떻게 할 것이며 테두리를 동글게 만들 것이며 이런 거잖아요. 그림자를 넣을 것이냐 이런 거죠. 그림 영역은 어디예요? 그림 영역은 그래프가 보이는 배경이 그림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 데이터 선택에 가서 하는 거죠. 자, 이름 상자의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국어 붙어 있고, 얘는 영어 붙어 있고, 얘는 수 한 칸, 두 칸 떨어지고 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얘가 국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얘가 국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영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되죠? 수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학이 아니라 수 밑줄 학 이렇게 돼요. 이름 상자는 규정이 있어요. 이름 상자는 영문자, 한글, 숫자, 그 다음에 밑줄, 이걸 갖고 만들어요. 근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돼요. 문자. 근데 밑줄로 시작은 가능해요. 빈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제지에서 요렇게 블록을 잡아서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 요거의 이름은 뭐다? 코드 번호. 요거의 이름은 뭐다? 품 밑줄 명. 요거는 규 밑줄 격. 얘는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분명히 여기는 어디 갔어? 품하고 떨어져 있어요. 품하고 명자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품명이라고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붙여주진 않아요. 아까 여기 엑셀에서도 얘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두 칸 밑줄 들어가고요. 만약에 한 칸만 들어가 있으면 수 밑줄 학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붙어있는 관계로 어떻게 됐다? 그냥 영어라고 떠요. 얘는 국어라고 떠요. 근데 얘는 수 한 칸 한 칸 띄우고 학 이게 아니라 수 밑줄 두 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 둘 학 나온다. 이름 상자에는 빈칸이 허용되지 않아요. 과거 시험엔 뭐라고 했냐면 품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명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되는 말이고 붙여 쓰는 것도 안 되는 말이고 알아서 빈칸 개수만큼 밑줄이 들어가요. 차트
Alt F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트의 차트가 만들어져요. 별도의 차트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 블록을 잡고요. Alt F1번 누르면 여기 차트가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진다고. 본래는 차트 이동을 눌러서 별도의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 있는 것 중에 틀린 거를 체크하고 나면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도 반드시 지문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무슨 차트 같아요? 얘는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방사형. 가운데를 기점으로 금을 던진 것처럼, 투망 던지는 것처럼 밖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외곽선으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이나 아래에서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밖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X축, Y축으로 이건 뭐지? 이건 영역형 같은데? 우리 차트 문제에서는요, 차트의 종류들이 있죠. 차트의 종류들.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차트에 관한 설명이 있거든요. 차트에 관한 설명 중에 차트의 특성이 있어요. 어디 갔더냐? 여기 나온다. 69페이지 보면 차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차트의 특징 중에서도 각각의 차트 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다. 171페이지 117번 세로 막대는 이런 정도, 가로 막대는 이런 정도. 아까 거품형은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하고, 여러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X축, Y축으로 나가는 건 뭐다? 분산형. X축, Y축은 분산형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표면형은 두 개 데이터 집합해서, 그런 용도별 차트에 의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죠. 32번.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할 때요, 상대적 매크로, 상대 참조로 기록하라는 매크로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합계 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명령을 주면 요거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요. 여기다 커서를 두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계를 구했죠?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가지고 합계를 계산하면 그게 여기에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채우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마우스를 여기다 뒀다 할지라도 여기 가서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합계가 구해져요. 근데 상대 참조라는 기록을 눌러놓고 매크로를 하는 거예요. 얘를 해제해놓고 보면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항상 실기시험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합계는 합계 있죠. 바꿔치기 할게요. 그냥요. 자, 는썸 블록 잡고 계산했어요. 자, 매크로 기록 중지할게요. 자,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합계가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매크로
자, 여기다 놓고요. 얘를 누르면 여기 답 나오고, 여기다 누르고 누르면 여기 나오고, 여기다 누르고 합계 누르면 여기 나와요. 여기다 누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요 왼쪽에 3개 합계 구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에 3개 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눌러놓고 하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여기다 놓고 하면 뭐가 된다? 알아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A의 첫 번째다 놓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이렇게 입력을 했대. A의 첫 번째다 놓고, A의 첫 번째다 놓고 성적 현황이라고 쓰고 학과 학번 이름이라고 썼대요. 근데 커서가 여기 갔어요. 지금 커서가 일로 갔어요. 그럼 성적 현황은 어디 나와요? 오른쪽에 나오겠죠? 얘 커서 이 커서 여기 셀 포인터 오른쪽에 성적 현황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C에 세 번째다 놓고 나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성적 현황은 여기 나오고, 당연히 학과는 여기, 학번은 여기, 이름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답은 D3지. D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지금 학생의 수를 표시하래요. 그럼 썸이프에 카운티프예요? 카운티프죠? 썸이프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썸이프를 쓸 수가 없어요. 카운티프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계산하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 쭉 내리죠.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달러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를? 얘를 고정해 놔야 되거든.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답은 두 번째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눈금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수록 설정할 수 있다. 페이지 탭에서 배열을 자동으로 맞춰놓고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하면은 무조건 한 장으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한 장으로. 지금 양이 되게 많아요. 한 5페이지 분량으로 인쇄할 것 같은데, 너비도 1, 높이도 1 그러면 각각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맞추라는 거예요. 너비 한 장, 높이 한 장 맞춰라 그러면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간에 알아서 그 많은 양이 종이 한 장에 찍혀요. 4번은 맞는 말이에요. 배율은 10%에서 400%까지 가능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기시험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엑셀을 전반적으로 많이 아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12.8, 13.8 어떻게 돼 있어요? 1 차이 나죠? 자동 체결하면 1 돼요. 12.8, 13.8을 자동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13.8만 나오겠죠. 자, A, B를 블럭 잡았어요. 어떻게 돼요? A, B, A, B 나와요. A, B 다음에 C 아니에요. 마치 C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월, 화 그러면 수가 나오는 건데, 썬데이, 먼데이 그러면 투세이 나오는데, A, B, C, D는 그 순서에 없는 거예요. 글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B를 자동 체결하면 계속 B가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보기가 답인데, 이 세 번째 보기 답이고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혼동할 수 있어요.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율은 뭐예요? 여기 제일 위에 제목 표시율 있잖아요. 엑셀 저 위에 북 1
제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이나 그 개체 이름을 표시하는 건 어디예요? 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 타원 3이라고 써있네. 자, 셀 여기다 클릭하면 아 C의 네 번째 셀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 이름 상자. 이름 상자 맞죠? 그렇죠. 이건 이름 상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상태나 현재 작업 상태라는 말은 뭐예요? 화면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준비라는 글자가 보여요. 준비.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시트 3을 선택했는지 2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명령이 들어가는데 컨트롤 뭐 엔드키 눌렀다 그러면 끝 모드인지 뭔지 뭐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게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태 표시를, 상태 표시,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목 표시는 위에 있는 거고요, 상태 표시는 밑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도 위에는 제목 표시줄, 밑에는 상태 표시줄, 상황 표시줄, 상태 표시줄 그래요. 그러면 1번 설명이 두 가지를 막 복합해서 내버렸네요. 판매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예측해 보는 거죠. 목표값 찾기예요. 예측하는데 가장 적절한 거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연도가 중복된 거를 삭제하래요. 연도가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래요. 연도가 뭐뭐 있죠? 8월 1일 날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중복돼 있죠? 얘들 제거돼요. 두 개 제거되고요. 8월 3일이 두 개니까 하나 제거하죠. 둘 다 제거하면 안 돼요. 하나는 남겨둬야지. 그러니까는 이 셋 중에 8월 1일 똑같잖아요.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빼라 이거죠.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8월 2일 거 하나 하고 8월 3일 거 하나 하고 두 개 남죠. 두 개 남는다. 자, 이건 뭡니까? 라지 함수는 뭐예요? 몇 번째로 큰 거. 어디에서? 번호에서. 번호. A의 두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니까 번호에서 네 번째로 큰 게 뭐예요? 8이 제일 크고 7, 6, 5네. 5가 네 번째로 크네요. 번호가 8개가 있는데 이 번호 8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네요. 그러면 이 5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5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래. 근데 뭐 5가 뭐예요? 5. 여기서 말하는 5는 뭡니까? 번호가 첫 번째, 이름이 두 번째, 국어가 세 번째, 영어가 네 번째, 수학이 다섯 번째네요. 88이겠네. 88이에요. 뒤에 0은 뭐죠?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는 거죠. 틀 고정을 할 때는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창 나누기 했을 때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돼요.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틀 고정은 반드시 틀 고정 취소를 눌러야 틀 고정이 되고, 창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창을 나눈 경계선이 있어요. 창 경계선. 거기서 더블 클릭하면 그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3번은 지금 막 이것저것 섞어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예. 40문제 다 풀었습니다.